다시 좀 꾸준하게 올려야겠다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미 기존에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시 또 신입생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번 겨울방학에 신입생과 그리고 이미 2, 3, 4학년 재학생 여러분들이 뭘 해야 과연 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일까 하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할 내용은 단순히 어떤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 또는 뭐 대외 활동,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장학금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독립까지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 요즘 왜 집 사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독립을 지금 시점부터 꼭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일단 독립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 집에서 나가 살아야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경제적으로 다 부담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독립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경제적인 독립 이전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독립을 이제 완전히 했지만 일단은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살아야지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부모님이 전부 다 서울에 계시고 사실 자취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뭔가 내가 그래도 20살 이후부터는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이뤄봐야겠다. 근데 내가 부모님 집에 있으면 자꾸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게 되니까 일단 그동안 과외하면서 모아둔 돈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하고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보니까 더 실질적으로 제가 집에서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이제 독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부모님 집에서 좀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는 주거 공간의 분리를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거 공간을 분리해서 나와서 살다 보면 이제 집을 이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한테 맞는 동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거 환경의 조건 그리고 뭐 이 정도 집의 컨디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또는 뭐 비싸다라는 이런 집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라고 하죠. 그 시세도 단순히 뭔가 부동산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싸다니까 싼 거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조금만 더 발품 팔아보면 더 싼 집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컨디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조금씩 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저도, 한 2년 정도 됐는데,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혼자서 한 집, 첫 집 구할 때는 사실 제가 천에 한 80짜리 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한 이 정도 컨디션은 돼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꽂혀서 일단 내가 80은 어떻게든 과외비로 충당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80이면 별로 안 비싼데 하고 들어갔는데 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80이면 저축을 해도 엄청 많이 저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집을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사를 한 2번 정도 지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뭔가를 판단을 하려면 내 기준이 일단 확실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초반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을 수가 있으니 어, 돈이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은 적게 나가지만 진짜 최악의 주거 환경에서 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사회생활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약간 할 수 있으면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들 어떤 직장을 가진 다음에 뭐 갓생 살기, 뭐 재테크, 내 집 마련 뭐 이런 식으로 30살 이후 또는 뭐 취직을 한 이후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그때 이미 그 연령대가 조금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이미 낮아져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그때 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주거 비용을 충당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과외를 조금 많이 하면서 제가 모든 어떤 여행 비용이라든지 대학생활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들을 장학금, 과외 이 두 가지로 그냥 제가 정말 다 온전하게 부담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꼭 하나 정말 빠짐없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에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년이 될수록 뭐 채용 전제형 인턴 또는 뭐 자격증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만약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도 뭔가 학기 중에라든지 방학 중에 계속 꾸준하게 인턴 뭐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알바비를 모은다든지 해서 뭐 짧게도 여행을 나가보고 길게도 여행을 나가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도 뭐 3일 갔을 때의 느낀 점과 뭐 한 달 갔을 때의 느낀 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내가 이 나라랑은 좀 잘 맞구나, 이 나라랑은 잘 안 맞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을 네, 여행을 통해서 견문도 넓히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는 반드시 영어를 꼭, 유창하게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이미 영어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언어를 한두 개 정도 더 해서 좀 유창하게 졸업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실 생각보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다고 느껴요. 물론 어떤 집단에 가면 당연히 그 집단은 모두가 다 영어를 잘하지만 중요한 건 영어는 기본이고 여기에 내가 어떤 그 전에 올렸던 재무 베이스의 뭐 스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영어 플러스 또 다른 언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를 기본으로 사실 저는 이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경쟁을 할 사람들은 경쟁이란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뭔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가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 시점에 영어를 이 정도 수준까지 달성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남은 학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학기가 남았다 하면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한테 지금 6학기니까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인 거겠죠? 그러면 뭐 나는 매일마다 뭐 1시간씩 또는 뭐 30분씩 뭐 이런 공부를 해야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인터뷰도 당연히 영어로 볼 수 있으면 더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학 중에 뭘 하면 알차게 보낸 걸까? 라고 제가 돌이켜 본다면 저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언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또 영상을 하나 올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빠른 시일 안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그리고 알찬 겨울방학 되세요.